앨리스라는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위가 그녀를 졸리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어딘가 서두르고 있는 흰 토끼를 발견했다.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으로 타오르는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갔고 주저없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부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벽에는 책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우 천천히 넘어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소녀는 다리가 3개인 유리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황금 열쇠와 일종의 병이 놓여 있습니다. 앨리스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녀는 작은 문을 보았다. 그것을 열고 웅장한 정원에서 신을 발견하기 위해 앨리스는 테이블에서 병을 마셔야 했습니다. 몇 모금을 한 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빨리 줄어들어 테이블에서 열쇠를 가져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닥에서 마술 파이를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한 입 먹자마자 빠르게 위쪽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자랐기 때문에 다시는 소중한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너무 많이 울기 시작하여 그녀 근처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둘러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앨리스는 그들을 집어들고 그녀가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술펜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눈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던져졌을 때 소녀는 다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앨리스를 하녀와 혼동하고 즉시 새 장갑과 펜을 사러 집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렸다. 토끼의 집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병에 담긴 액체를 마셨다. 이로 인해 앨리스는 엄청난 비율로 성장하여 집 전체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파이 덕분에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치수를 되찾은 소녀는 달아났습니다. 곧 그녀는 커다란 파란 애벌레가 앉아있는 거대한 버섯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키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애벌레는 소녀에게 버섯 한 조각을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앨리스는 조금 먹었고 마침내 정상 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집을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는 부엌에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팔에 오는 아기를 안고 공작 부인을 보았다. 거대한 고양이가 바닥에 앉아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앨리스에게 채셔 고양이이기 때문에 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지고 아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주었고 그녀는 여왕에게 갔다. 소녀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 진짜 작은 돼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앨리스에게 3월 토끼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그의 미소만이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길을 찾다. 곧 그녀는 3월 토끼의 집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티파티 시작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테이블은 거대했지만 3월 토끼, 매드해터, 마우스 소냐만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테이블에 앉게 하지 않고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타임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로 끊임없이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모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녀를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물의 함을 참을 수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다. 곧 앨리스는 멋진 정원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카드 놀이처럼 보이는 정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흰 장미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소녀는 이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왕이 빨간 장미를 사랑하고 흰색 장미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사소한 일로 하인을 처형했습니다. 정원사들은 그녀가 지금 쿠키를 훔친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관심이 많았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어치 헤어와 매드해터가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여왕은 갑자기 앨리스를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하인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화가 나서 소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이것이 단지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흰 토끼를 처음 본 곳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풍경이 있었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앨리스를 생각했습니다.
옛날 옛적의 교활하고 자기애적인 여우가 울창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우는 혼자 있는 것에 지쳤고 그녀는 이웃 학을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크레인은 여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그를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도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를 설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우가 그를 가장 친한 친구로 초대했습니다. 크레인은 이 초대에 기뻐했고 잠시 후 방문했습니다. 여우가 만든 수프는 매우 향긋했습니다. 식탁을 차린 후 큰 접시에 음식을 뿌렸다. 여우는 학을 식탁에 초대하고 즐겁게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은 그런 평평한 접시에서 그것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리를 접시에 두드리지 못하고 결국 배가 고팠습니다. 크레인은 여우가 그에게 매우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집의 손님이었고 그의 분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우는 수프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끝냈다. 학이 곧 떠날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저녁 식사를 좋아하는지 믿지 않고 물었다. 학은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크레인은 여우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가서 정중하게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미서는 제안에 매우 만족했고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 크레인은 자신과 여우를 위해 2개의 크고 좁은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주전자에 담았습니다. 이때 여우가 왔다.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학이 손님을 테이블로 초대했고 친구들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우는 좁은 용기에서 먹으려고 했지만 용기가 너무 좁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루미는 긴 부리로 편하게 먹었다. 그가 끝났을 때 그는 여우가 성공적으로 먹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레인이 저녁 식사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주전자가 너무 좁고 길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레인도 비슷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우에게 접시가 너무 납작해서 배고픈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너무 부주의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사는 사과했고 그런 접시에서 그가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레인은 그녀를 용서하고 앞으로는 그들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손님이 쉽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큰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여우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녀는 그가 여우와 쉽게 식사할 수 있도록 크레인에게 주전자 중 하나를 집으로 가져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웃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여우가 자신의 교활함과 독창성을 선행에 사용하면 많은 친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여우와 학은 즐겁게 웃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얼마 후 크레인은 따뜻한 땅으로 향하기 전에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여우는 지루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학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우는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숲의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았습니다.